1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회유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했다라고 네. 이제 자신 입장에서는 폭로하고 그랬는데 검찰은 부인했죠. 회유 협박 그렇죠. 없었다. 예. 그래 그렇게 되자 변호인 측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폭로한 내용이 뭐냐면 소위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네. 나하고 쌍방울 회장 또 관계자 불러가지고 입 맞추는 연습을 계속했다. 세미나가 있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확인하려면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과연 검찰에 불려 나온 날짜가 일치하는가, 출정 기록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변호인 측에서 요구했는데 수원구치소가 법원이 요구했는데 안 줬어요. 예. 그 법원이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안 냈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막 했는데 끝내 안 내요. 안 냈어요. 국가기관이 참 말도 안 처음 되는 보는 소리인데. 모습입니다. 예. 예. 더군다나 법원이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냈어. 그래서 1심이 그거 없이 예. 선고됐어요. 그렇죠. 근데 2심에는 전략을 바꿔서 검찰을 받았거든요, 그때. 검찰 니네가 받으면 내놔라. 예.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죠. 연문을 연 거예요, 변호인이. 구치소는 안 내는데 검찰은 그거 받았다며. 구치소는 틀림없이 교정당국의 지시를 받을 것이고 교정당국은 법무부의 예. 지시를 받으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다. 한 식구거든요, 법무부 예. 산하에. 그래서 예. 검찰한테 법정에 나오는 검찰한테 찔러가지고 니네 받았잖아. 예. 내놔. 전략을 잘 썼어. 재판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 재판부가 낼 수 있겠네. 너는 니네 받았잖아. 내놔. 예. 그래서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궁금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정 기록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예. 드디어. 예. 어떻게 나왔어요? 예상대로고요. 예. 지난해에 2월, 3월, 4월까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한날 한시에 같은 검사실 출정한 게 한 달에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게 5월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로 5월 말까지 한날 한시에 같은 검사실 출정한 게 10번.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까지. 그러니까 김방이 세 명이 동시 출정한 게 10번. 그리고 6월에 11번. 7월에도 8번 확인됐어요. 주말 빼고 나면 거의 이틀에 한 번이나 연달아서 했다는 얘기인데. 5월에는 심지어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예. 그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슬슬 하기 시작하고 6월 30일에 이르러서 이른바 꼭지를 딴 거죠, 검찰이. 이재명에게 모월 모시 모 장소에서 보고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신명숙 국장이라고 오랜 친구죠. 네. 오랜 친구 이제 검찰이 잘하는 기법인데 자신들의 지인들 가족들을 괴롭혀가지고 구속시켜 버린다든가. 그게 5월 17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때 나 때문에 네. 내 지인들까지 고통을 받는구나 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이야기로. 네, 그러니까 5월 10일 너무 괴로워가지고 5월 10일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출정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동시 출정이. 네. 근데 17일에 신명숙 국장이 이제 구속되고 19일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기 시작한 심리적으로 시점이에요. 무너진 거죠. 예. 네. 그 직후에 일주일 내내 이제 일주일 내내. 예, 동시 출정을 한 것이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검찰이 부를 때는 조서를 받으려고 부른다는 말이죠. 그렇죠. 원래 목적은. 그래서 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출정에서 조서가 몇 개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들 세 명을 왜 같이 같은 방에 불러 모았냐? 그러면 검찰은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대질 조사한 거야. 네. 그럼 대질신문 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6월 말에 딱 한 차례 있어요.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질 조서 딱 한 차례가 있고 6월 말에. 예, 5월, 6월에 그거 외에는 대질 조서가 작성된 게 없어요. 적어도 뭐 제가 뭐 변호인도 아니고 모든 기록을 볼 수는 없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것은 5월, 6월에 대질 조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정말로 서로의 주장들을 맞춰보려고 했다면 첫 번째 대질 조서가 있어야죠. 네. 근데 지금은 마지막 가서 대질 조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같이 출정시킨 기록이 무수히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 주장으로는 그때 입을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화영 쌍방울 전 부지사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죠. 이렇게 되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뭐 1심 때 구치소도 그렇고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거를 숨기고 싶었던 거밖에 안 되고요. 어쨌든 숨겼잖아요. 그냥 항소심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렵게 이제 기록을 받아서 보니 이화영의 말이 맞겠는 걸 실제로 회유 압박이 있었겠는 걸 이런 그쪽 걸 개연성이 더 뒷받침하는 거죠. 높은 것 같은데 예.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수원구치소가 검찰도 주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예. 수원구치소가 검찰은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비교해 보려고 그랬겠죠. 아마도 검찰은 받았으니까 법원이 검찰이 받았다는 걸 아닌 이상 변호인의 전략이 훌륭하게 통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결국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 출정 기록도 다 제출된 건가 좀 의심스러워요. 아. 왜냐하면 그 수사 기록 목록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진술 조서가 작성됐다고 기록된 날에 네. 출정 기록은 없어요. 그런 말이 안 되네. 그럼 조서를 작성했으면 검찰이 구치소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불러서 조사를 했을 왜 텐데. 자기들 것까지 가요? 근데 왜 출정 기록은 없을까? 이게 다 제출된 게 맞는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아닐 수도 있겠네. 이하영 부지사는 수도 없이 물려 나왔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 숫자를 기록은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네. 뭐 60차례니 70차례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나온 건 한 30여 차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 6, 7월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때 지난해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중에 이제 사임하기 전에 네. 변호인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 변호인이 입장문 냈던 것을 보면 100 몇십 차례를 217차례를 소환을 해서 야, 작년 10월까지 217차례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게 72차례. 그런데 조서가 작성된 건 19개. 야, 그러면 72차례 조사를 했는데 조서는 19개밖에 없다면 나머지 50번 조사도 넘게 그죠.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거고. 출정이 200건 넘었다. 그리고 그 왜 연어술판 있잖아요. 예, 술판. 그게 본질은 아닐지 몰라도 연어술판 날짜 때문에 많이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 그 연어술판 날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연호수판은 뭐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이런 회유를 당했고 네. 때로는 협박을 당했고 그러면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연호도 들어오고 술판도 벌어지고 했다. 검찰이 부인했어요. 김성태가 그 이제 검찰에 출정하던 그 골목에 연어집이 있었거든요. 그 검찰청 사거리에 바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소송차 타고 지나가면서 맛있겠다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받다가 쌍방울 직원한테 연어 사오라고. 그래서 가서 사고 연어 먹고 소주 마셨다라는 거잖아요. 예. 검찰은 부인했어요. 예. 뭐 물리적으로 뭐 술이 반입되는 게 불가능하다. 그 검찰 청사에는 액체가 들어갈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예. 근데 그 날짜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왔는데 그걸 이제 교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이 되면 보다 그때, 명확해지죠. 그때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법인카드 확인되면 다시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